한 40년 전에 와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몇 해 전에 그 우연히 여론조사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좋냐, 또 몇 살까지 사는 게 좋을까. 그런데 절대 다수가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0 넘도록 살고 싶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18%만이 90 넘도록 살고 싶다고요. 나머지는 82%는 그렇게는 오래 안 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내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90 넘도록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또 가족들에게 그 피해를 주는 거라든지 직접 보고 나니까 저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90 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고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18%가 90 넘도록 살고 싶다 하는 거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는 오래 안 살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미안하게 90이 넘긴 넘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좋았던 나이라고 할까요? 60에서 80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다시 살려고 그래도 그 나이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좋았었단 말이죠. 60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뭐냐 그 모르고 살았거든요. 또 사는 보람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또 좀 더 그 정신적으로 늦게 철드는 사람들은 그 나이가 돼서도요. 박수를 받는다든지 인기가 올라가든지 하면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정말 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존경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60 이전에 존경을 받는다 그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80이 넘은 다음부터는 뭔가 내 인생이 같은 수준에서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을 같이 하는데요. 내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85세가 되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은 건강한데 신체가 이제 먼저 병드는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는 건강한데 치매도 오고 뭐 그러니까요. 또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90이 넘어서 정신과 신체가 이렇게 건전하게 균형 잡혀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무척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전 좀 다행스럽게 90보다는 지금 100에 가까운데 아직은 내 생활에서 후회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 인간이 건강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인데 만약에 누가 나보고 묻기를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셈인 것 같은데 건강의 조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네, 그건 제가 산 건 바로 그겁니다. 네, 좀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너무 병약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 듣는데도 나는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거의 그 건강한 그 포기당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살았고요. 얘들 다 그랬지만은 다른 내 친구들과 여러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가. 건강이 좋지는 못하지만은 참 일은 사랑했어요. 일했어요. 같은 나이의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누가 더 건강하냐 그러면 뭐 병원에 안 갔다든지 뭐 그거야 아니고 얼마나 일을 했느냐 말이죠. 얼마나 일을 했냐.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지금 나 자신이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건강하냐? 내 나이가 될 때만큼 나만큼 많이 일하는 사람은 없다. 네. 내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일이 계속되는 동안은 이제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0 후반쯤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몸이 건강해 오니까요. 무슨 운동을 하나 좀 해야겠다. 그런데 아무 때나 나 혼자 하고 싶은 때 운동하는 거 뭐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수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영을 시작하고 한 5, 6년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3번씩은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근데 그 수영은 내 건강에 그 한 조건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니 나이 들게 되면 제일 두려운 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일을 비교적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일 저 지방에 가서 강연했죠. 토요일 날 또 강연했죠. 일요일에 또 강연했죠. 어떻게 이렇게 월화가 닷새가 지금 계속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닷새 강연할 수 있는 건 벌써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 시간 되게 되면 조금씩 정리하고 하니까 일을 많이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이 들게 되면 그렇게 못 살면 일에 몰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좋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면 좋겠다. 이전에 일도 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면 더 살겠다는 건 욕심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냐, 오래 일하고 싶은 것. 그리고 보람을 무엇을 느끼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느끼고 그래서 살아온 것이 조금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애들 보고도 하는 말인데요.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해야 돼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첫째는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고요. 그 다음은 고독한 겁니다. 근데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고독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건 이제 모르는데요. 부부가 같이 살 때 다 이렇게 백년해려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고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싸우고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내 친구가 하나 동양 철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처가가 함양입니다. 한 번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그 사는 게 다 다르더라고. 왜 그랬냐. 오래간만에 처가에 가봤는데 장인 장모가 그저 눈 뜨면 싸운다고. 밤새도록 싸운다고. 그래서 너무 싸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은 서울로 가십시다. 우리 집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인이 자기를 쓱 보더니 자네가 뭐 철학 교수야?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늙으면 사원재미 사는 거야. 싸움할 상대가 없으면 무슨 재미에 살아 말이야.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행복은 다 다르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늙어서 싸울 쌍만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없어지면 그땐 이제 고독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남편이 죽고 부인이 혼자 남았다 하면 아들, 딸 집에서 다 오라 그럽니다. 손주도 봐달라고 말이죠. 생활에도 도움되고 그러니까 다 오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혼자 남으면요.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 오라고도 안 들고요. 와달라고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 친구들 가만 보면요. 70대에 남편 그 혼자 상배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내 친구가 고려대 교수, 선배 교수가 하는 말인데 언제 늙었느냐 그러니까 해갑 될 때 늙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해갑이 됐거나 안 됐거나 나는 변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늙은이 취급한다는 거지. 예.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인사가 달라져 가지고서 가만 쓱 보더니 건강은 괜찮으시죠? 뭐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는 뭘 소일하세요. 그렇게 그 생활 공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죠. 그래서 이제 65세까지 그런 데를 보내고서 정년퇴직하고 이제 가정에 돌아왔는데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김서 요새는 또 가정 공간이 자꾸 좁아져.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5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60 될 때까지는 어디 나갔다가 늦게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 선배 교수 얘기입니다.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다 따진다고 말이죠. 어디 갔더냐고, 누구 만났냐고, 또 옛날 식으로 말하면 또 어느 마담 만나고 왔냐고 따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쪄니가 있었다고 말이죠. 60이 또 넘고 나니까요.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뭐 관심도 안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들어와서 여보 나 왔어요. 그러면 벌써 왔어요? 벌써 왔어요. 70이 넘고 나니까요. 이젠 또 안 나간다고 하죠. 왜 종일 집에만 있느냐고 며느리 보고도 이상하게 좀 나갔다 오라고 말이죠. 아,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안 나가고 싶은 생각이야. 굴뚝같지. 돈이 있어야 나가지. 그래 어떡하세요. 돈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당신 나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지금도 나가면 옛날 여자친구들이 다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얘기 듣더니 그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고 10,000원 줄 테니까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나무가 나니까 10,000원의 줄이야. 이제 그거까지 없어지면 가정에도 쫓겨나. 갈 데가 없어. 그럼 뭐 공동묘지밖에 없지 말이죠. 근데 그 친구 얘기가 그 선배 얘기가 뭔가니 어렸을 때는 생활 공간이 좁다가 직장을 가지고 일할 때 넓어졌다가 점점 좁아져 가지고 가정으로 갔다가 그것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이죠. 인생이 끝난다 그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그 생각하는 거아니 좁다. 아, 내가 아직 늙지 않았다 하는 건 생활 공간이 넓은 거고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하는 건 생활 공간이 이제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이 고독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또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의미를 연장시키는 게 뭐냐, 삶의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친구도 자꾸 좀 만나고요. 또 하는 일도 자꾸 생기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꼭 해야 합니다. 하나는 맹관이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은 성장이 행복이고요. 일이 건강입니다. 내 성장이 끝났다 하면요.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같이 혼자 제 아내가 병중에 한 20여 년 있고 세상 떠나고 또 한 10여 년 지나니까 30, 한 5, 6년을 이제 혼자 있은 셈이가 돼요. 그런데 내 아들, 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독, 어려움, 그건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는 거 아니? 나이가 비슷한 내 친구들만이 압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일하는 거고요. 또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자꾸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지금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은 더 지금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지금같이 더 살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때는 나이도 98세가 되나 그랬네요. 그때는 신문에 광고를 낼래요. 98세 된 노인이 혼자 있는데 좀 사랑하고 싶다고. 또 와서 사랑해줄 사람이 있으면 좀 신청해달라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지도 몰라요. 이제 요새 와서는 이제 뭐 느끼는 거 아니 이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살아서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원해서 나를 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거 전부 남이 준 거예요. 내 지식이야 내 거지 하지만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고요. 선배들한테 배운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우리 부모님이 낳아줘서 키워줘서 오늘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99는 전부 남이 나한테 줬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 민구안이 가르치는 거 하나만 해왔어요. 그럼 99를 받은 사람이 그 주어진 하나, 그건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가르치고 내 책임 다하게 되면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고맙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내 제자가 상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있는데 내 제자가 먼저 이제 가게 되니까 내 옆에 오더니 길 갖다 대더니 입 갖다 대고 그래. 선생님 내 얘기 들리세요? 그래요. 들린다고 그랬더니 제가요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안 받으시니까 기회가 없는데요 용돈을 좀 쓰세요. 그래서 가세요. 그래 그 바바리 겉들 집에 와서 입고 와서 보니까 사업하는 애가 좀 부자죠. 용돈을 두둑하게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인생이라니 뭐 다른 거 아니라구나.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는 재미에 살고 늙어서는 제자들한테 용돈 받는 재미에 살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민구안이 그래 내 제자가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도 내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줬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이 있는 고생이에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무엇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거 그게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못한 사람은 인생이 뭔지 몰라요. 내가 93세 때 조그마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써놓고 보니까 내 인생이에요.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마음과 교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은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학문한 것도 사랑했으니까 행복했고요. 이웃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요. 사랑이 있었으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제일 불행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민구안이 사랑을 모르고 산 인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민구안이 진정히 사랑해보지는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해본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지는 생각을 정리해보면 인생의 한 3분의 1밖에 못 산 것 같아요.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내 후배들이, 내 제자들이 해주겠죠. 그런데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내 목숨과 내 인생보다도 더 귀한 것을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거 한 가지는 좀 내게 나와진 하나의 희망이 아닌가. 나는 그런 그 역사의 희망이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에 제일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100살 되는 게 걱정이죠. 걱정이죠. 그러나 그걸 이기니까 인생의 의미가 있고요. 그걸 극복하고서 또 희망을 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도 느끼고요. 내 삶의 의미도 찾지 않는가. 그래서 암만 작아 보이지만은 내 인생에는 내가 의미를 만들고 살았다. 내 인생에는 내 후배들에게 남기고 주는 것이 있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아마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요. 또 부담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겠죠. 너무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요. 좀 열심히 성장하시고요. 이래서 100세까지 다 행복하시고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